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닫혀가는 줄 알았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이 일단은 갖춰졌습니다.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불가능해졌고, 검찰은 선고 직후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은정 서울고법 6-2부조 최은정 재판장이 재판 기록을 하루 만에 바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최단기일 내에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서 서두를 경우 5월 이내에 선고까지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졌습니다.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를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해버리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악소리도 못하고 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아직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평의는 종결됐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기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나마 빨리 선고를 하지 않기를 기대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민주당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란 가정 아래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려는 것만 봐도 민주당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선고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버리면 카드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것인데, 그나마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되어 있으면 0.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게 되는 셈입니다. 내일이라도 선고를 하면 바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재명은 대권 후보가 아니라 구속 대기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선고가 늦어져도 문제입니다. 온갖 재판들이 지금 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아마 2차 준비기일 이후 곧바로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정교사 역시 이재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재판 지연이 불가능하죠. 검찰은 모든 준비가 다 됐고 재판을 오래 끌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한두 차례 공판이면 바로 결심 공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워낙 엉터리였죠.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막 비등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까지 이해할 수 없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부까지 위정을 시키기는 했지만 위정교사는 없었다, 이런 이상한 1심 선고를 유지하게 되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위정교사 항소심 역시 5월 이내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재명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이 폐문부재, 이사불명 이런 온갖 수단으로 이재명에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지연되어 왔던 대북 송금 1심 재판이 4월 23일 이제 다시 열립니다. 작년 6월 기소된 이후 무려 132일 만에 재개됩니다. 이재명 참 재판 지연은 징글징글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 지금 재판장이 송병훈 재판장입니다. 형사 11부는 이재명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12일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월 17일까지 모두 4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열람과 복사를 다 하지 못했다, 사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불공정한 재판이 오래된다면서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인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0일이었죠. 법관 정기 인사로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배석판사 2사람도 모두 인사 이동을 해버리면서 기피 신청 사유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튿날인 2월 11일 즉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에게 각하 결정문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폐문부재를 이유로 3차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또 직접 이재명의 집을 방문했지만 또 그때마다 같은 이유로 3번이나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차례나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지난 21일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후에도 법원은 결정문을 2차례나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8번째인 겨우 지난 28일에야 이재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면서 차기 대권을 꿈꾼다는 자가 잡범처럼 폐문부재, 이사불명 이런 수법을 동원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인간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는 재판이 시작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북한에 돈이 넘어갔느냐 말았느냐 이런 부분은 이화영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돈이 넘어간 것은 이제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이화영은 수원지검 초기 조사에서 나중에 물론 연어회 소주 파티로 회유당했다 이런 핑계를 대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초기 단계 진술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꽤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었습니다.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쯤이면 이재명의 향후 대권 가능성 여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뚜렷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이화영의 진술 번복 여부도 주목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이재명의 대권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이화영이 혼자서 독박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화영은 얘기를 하겠죠. 이재명에게 어떻게 보고했고 처음 했는지 첫 검찰 진술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은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려 8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11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양형 기준상으로 볼 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대북 송금의 경우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까지 위반한 것으로 국내법상 처벌은 물론이고 유엔과 미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재판 중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진행 중인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의 배임에 관한 배임 혐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재명은 오늘 4번째로 증인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 3차례 중 2번은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에 500만 원 이렇게 도합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감치를 비롯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이재명이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는 법원 모든 국민에게 정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그래서 구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월과 5월에 임시국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4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면 지금쯤 아마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라고 지금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그 부분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는 그 원칙을 똑같이 이재명에게 적용해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주겠느냐 말겠느냐 그런 걱정을 자기들이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증인 불출석으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돼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개망신을 당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리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일입니다. 재판부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4월 7일로 예정된 다음 정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측은 오늘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정인 불출석 사유서에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루어져서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재판이 많은 거다고, 다른 재판에 정인 출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과연 불출석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민간인 재판의 결정적인 정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부르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또 하나의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에 부르는 정인과 동일하게 이재명이라는 이름표를 가리고 이름표를 떼어놓고 정인 불출석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